안녕하세요. 노년내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바로 샤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매일 하시는 샤워가 사실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지난 20여 년간 노인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조금만 더 일찍 관리했더라면 건강하게 집에서 생활하실 수 있었을 텐데 작은 것들을 놓쳐서 결국 요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거창한 운동법도 아니고 비싼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그냥 매일 하시는 샤워 시간에 딱 한 군데만 제대로 씻으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낙상을 예방하고 치매를 늦추고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샤워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꼼꼼히 씻으신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부위는 제대로 씻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게 어디냐고요? 바로 발입니다. 특히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 그리고 발목입니다. 제가 왜 발을 강조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발은 단순히 걷는 도구가 아닙니다. 발바닥에는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하는 수많은 감각신경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들이 제대로 작동해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감각이 점점 둔해집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3명 중 1명은 1년에 한 번 이상 낙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낙상이 요양원 입소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한 번 크게 넘어져서 골절이라도 되면 그때부터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근육이 빠지고 결국 거동이 불편해져서 돌봄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샤워 시간에 발을 제대로 씻고 자극을 주는 것만으로도 이 감각 신경을 깨어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발바닥을 문질러 씻으면서 자연스럽게 지압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것이 매일 반복되면 균형 감각이 유지되고 낙상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분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78살 되신 박 할머니셨는데요. 따님이 모시고 오셨습니다. 최근 들어 자주 넘어지신다는 거예요. 다행히 크게 다친 적은 없었지만 따님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요양원을 알아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박 할머니 발을 진찰해 봤더니 발바닥 피부가 굉장히 두껍고 굳어 있었습니다. 각질이 심하게 쌓여 있었고 발가락 사이는 습기가 차서 물러져 있었습니다. 감각 테스트를 해봤더니 발바닥 감각이 상당히 둔해져 있었습니다. 바닥에 뭔가 깔려 있어도 잘 못 느끼시는 상태였습니다. 박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평소에 샤워하실 때 발을 어떻게 씻으시냐고요? 대답이 이랬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구부리기 힘들어서 그냥 서서 물만 끼얹으신다고요. 발가락 사이나 발바닥은 거의 손을 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박 할머니께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샤워할 때 꼭 의자에 앉아서 발을 씻으시라고요. 그리고 발바닥을 손으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질을 제거하고 발가락 사이사이를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리시라고 했습니다. 특히 발목을 돌리면서 씻는 동작을 매일 하시라고 강조했습니다. 석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따님이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더 이상 넘어지지 않으신다고요. 걸음걸이도 훨씬 안정적이 되셨고 본인도 발이 바닥을 딛는 느낌이 훨씬 선명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는 당연히 없던 일이 됐죠.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샤워 시간에 발을 제대로 씻는 것, 이것만으로도 노년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을 씻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샤워실에 미끄럽지 않은 의자 하나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발 전용 수건이나 때밀이 타월을 하나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샤워를 시작하실 때 몸을 먼저 대충 씻으신 후에 의자에 편하게 앉으세요. 절대로 서서 발을 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으셔서 한쪽 발을 반대편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먼저 발가락 사이사이를 손가락으로 꼼꼼히 씻어주세요. 이곳은 습기가 차기 쉽고 무좀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입니다.
비누를 충분히 사용해서 구석구석 문질러 주세요. 그리고 발톱 밑도 잊지 마시고 살살 긁어서 때를 제거해 주세요. 다음은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을 손바닥으로 꾹꾹 눌러주면서 씻어주세요. 특히 발 뒤꿈치 부분은 각질이 많이 쌓이는 곳이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문질러 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상할 수 있으니 적당한 압력으로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하면서 씻어주시면 됩니다. 발등도 빠뜨리지 마세요. 발등에는 혈관과 림프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곳을 부드럽게 문질러주면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발목에서 발가락 쪽으로 쓸어내리듯이 씻어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목 운동입니다. 발을 씻으면서 발목을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려주세요. 이 동작이 정말 중요합니다. 발목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해주고 발목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줍니다. 한쪽 발이 끝났으면 반대편 발도 똑같이 해주세요. 양쪽 발을 다 씻는데 걸리는 시간은 채 10분도 안 됩니다. 하루 중에 딱 10분만 이렇게 발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발을 다 씻었으면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남았습니다. 바로 완전히 말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발을 씻고 나서 대충 닦고 나오시는데 이게 큰 문제입니다. 발가락 사이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무좀이 생기기 쉽고 습한 환경에서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발 전용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히 닦아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샤워 후에 선풍기나 드라이기에 찬 바람으로 발을 완전히 말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발이 완전히 마른 후에야 양말을 신거나 신발을 신으셔야 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해주시면 금상첨화입니다. 보습제를 발에 발라주세요.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갈라지기 쉽습니다. 특히 발 뒤꿈치가 갈라지면 통증도 생기고 감염의 위험도 있습니다. 간단한 핸드크림이나 바디로션이면 충분합니다. 발바닥과 발등에 골고루 발라주시고 가볍게 마사지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있습니다. 왜 하필 발이냐는 거죠. 손도 매일 씻고 얼굴도 매일 씻는데 왜 발만 특별히 강조하느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도 가장 관리를 소홀히 하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 체중을 지탱하고 수천 번씩 바닥에 부딪히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관심은 가장 적게 받죠. 의학적으로 보면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발바닥에서 심장으로 피를 밀어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아리와 발의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정맥혈을 위로 올려보냅니다. 이 기능이 약해지면 하지 정맥류가 생기고 다리가 붓고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또한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다고 동양의학에서는 말합니다. 실제로 발바닥을 자극하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81살 되신 김 할아버지셨는데 당뇨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당뇨가 있으시면 발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당뇨병성 족부궤양이 생기면 자칫 발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거든요. 김 할아버지는 제 설명을 듣고 나서 매일 저녁 샤워 때마다 발을 꼼꼼히 씻고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어느 날 발가락 사이에 작은 상처를 발견하셨고 바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겨우 몇 밀리미터 크기의 상처였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는 상처였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간단한 치료로 끝났습니다. 만약 발을 제대로 씻지 않고 관찰하지 않았다면 그 작은 상처가 감염되고 궤양으로 진행됐을 수도 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지금도 건강하게 매일 산책을 다니십니다. 이처럼 매일 발을 씻으면서 관찰하는 습관은 단순히 청결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건강 습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발을 씻는 시간을 단순한 청결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몸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오늘 하루 나를 지탱해준 발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씻어주세요. 이런 마음가짐이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자기 몸에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가지고 돌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이게 단순히 정신적인 위안이 아니라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혹시 허리가 아프거나 관절이 좋지 않아서 의자에 앉아서도 발을 씻기 힘드신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긴 손잡이가 달린 목욕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도 발을 씻을 수 있습니다. 또는 가족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자녀분이나 배우자분께 발을 씻겨달라고 부탁해보세요. 발을 씻겨드리고 마사지해드리는 시간은 가족 간의 유대감도 높이고 서로의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요양원에서는 직원들이 매일 어르신들의 발을 씻겨드리고 마사지해드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낙상 사고가 절반 이상 줄었고 어르신들의 보행 능력도 크게 향상됐다고 합니다. 발 건강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통계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 환자의 약 50%는 1년 내에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고관절 골절의 주요 원인이 바로 균형 감각 상실과 발의 감각 저하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발의 감각을 유지하고 균형 능력을 키우면 낙상을 예방할 수 있고 낙상만 예방해도 건강하게 오래 집에서 생활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발 건강을 위해서 샤워 외에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첫째, 맨발로 걷는 시간을 가지세요. 집 안에서라도 하루에 10분 정도는 맨발로 걸으면서 발바닥에 자극을 주세요. 요즘은 집에 지압판이나 발 마사지 매트를 깔아두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둘째, 신발 선택을 신중하게 하세요. 편한 신발이 최고입니다. 굽이 너무 높거나 딱딱한 신발은 피하시고 발에 잘 맞고 쿠션이 좋은 신발을 신으세요. 특히 외출할 때는 미끄럽지 않은 밑창의 신발을 선택하세요. 셋째, 양말도 중요합니다.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의 양말을 신으시고 너무 꽉 조이는 양말은 피하세요.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말은 매일 깨끗한 것으로 갈아 신으세요. 넷째, 발톱 관리를 잘하세요. 발톱을 너무 짧게 자르면 살이 파고드는 내향성 발톱이 될 수 있고 너무 길게 두면 신발에 부딪혀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자로 깔끔하게 잘라주시되 모서리는 약간 둥글게 다듬어 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샤워할 때 발을 제대로 씻으세요. 의자에 앉아서 발가락 사이 발바닥, 발등, 발목을 꼼꼼히 씻고 발목 운동을 해주세요. 그리고 완전히 말린 후에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이것만 매일 실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낙상을 예방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요양원이 아닌 내 집에서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환자분들이 건강하게 웃으면서 진료실을 나서실 때입니다. 특히 작은 습관 하나로 삶의 질이 크게 나아진 분들을 볼 때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샤워할 때부터 발을 정성껏 씻어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발이 가볍게 느껴지고 걸을 때 바닥을 딛는 느낌이 더 확실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한 달만 계속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1년 후에는 전혀 다른 몸 상태를 경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에도 건강하게 걷고 계실 겁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습관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실천하기 쉬운 것이 바로 발을 제대로 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을 오늘 저녁 샤워 시간에 발을 씻으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건강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부모님, 배우자, 친구들에게도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전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작은 관심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저녁부터 발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